골드 디렉터 이은혜입니다. 좀 전에 강의한 분이랑 좀 비슷한 소리 또 나왔죠. 저희 친언니인데요. 저는 지금 언니와 함께 유산화 사업을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산화로 삶을 변화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 저녁 강의에 오니까 저의 예전 모습이 굉장히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회사가 끝나고 유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회사에서 2년,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 지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이렇게 회사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임원분들이 오시면 이런 그 언론 인터뷰 이런 것도 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좀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좀 워라밸이 보장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좋았고요. 그리고 그 성차별 없이 그 여성에게도 똑같은 성장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만큼 인정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의 건강과 노후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 보는 사진은 저희 남편은 아닌데요. 아마 진짜 이런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남편은 은행을 다니는데 은행은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수백억 규모의 어떤 큰 기업 거래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속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중에는 쓰러지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동료들의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준비였는데요. 사실 남편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적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하기에는 그 정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버는 만큼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만큼 쓸 정도는 됐는데 노후 준비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대 한 초중반? 중반 정도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한 명이 그만두게 되면, 둘 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저는 아끼고 절약하는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더 벌자.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장기간. 그래서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과 주식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늘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고 돈 되는 정보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유산화를 알아보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언니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유산화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제 표정이 이랬었어요. 가족 중에 제일 반대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품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그냥 왠지 막 사재기 할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 일,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한다고 하니까 들어는 봤겠죠. 들어봤는데 그렇게 망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망할 건 없는데 저게 정말 저렇게 돈이 될까? 라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하니까 제품을 먹어봤어요. 제품을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잔병치레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도 장이 되게 예민한 편인데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제품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차에 500만 원, 2년 차에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언니가 벌면서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참 다행이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 저도 저 정도 비슷한 수입을 버는데 언니가 훨씬 바빠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3년이 넘어가니까 그 수입이 한 1,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 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버는 만큼 일이 많은 게 보통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1,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언니가 굉장히 한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도 자주 가고, 그리고 엄마 모시고 이렇게 쇼핑도 자주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세미나, 그 유사나 행사 등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제가 유산화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체 중에 일부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일은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내가 먹고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어디 청약 정보, 부동산 청약 정보,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누구한테 추천해 주는 거, 그거 제가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누구한테 돈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레버리지로 시간 안에서 그 수입이 굉장히 커지는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 수입을 벌어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못해도 한 1,0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제 전업으로 유산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잘한 것은 먼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유산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것이었어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말을 쉽게 이렇게 믿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처럼 누군가한테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유통,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화에 대해서 팩트 체크라 그러죠. 그런 모든 이런 정보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산화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들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그리고 이 사업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참석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왜 똑같은 걸 매번 하는데 또 가야 돼? 라고 언니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 권리 수입이라는 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모든 시스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참석하는 제 태도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참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화인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일은 처음에는 나의 지인에게 전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소개로 결국에는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돈이 되는 정보, 그 정보를 전하기에 앞서 그분들과 어떤 공감하고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막 먼저 연락하고 이렇게 챙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연락하고 좀 다가서려고 애쓰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산화로 달라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제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 제 노후가 불안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일은 결국에는 내가 평생 정년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뭐 건강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을 잠시 쉬게 되더라도 그 수입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여유로운 여행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로 베트남 여행 다음부터는 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여행이 됐는데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남편이 그 은행 다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둘이 간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신혼여행 온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살아보니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의 폭이 인생의 폭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의 기회, 동기부여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업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사실 뭐 유학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 제가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근데 유산화 덕분에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배우고 싶다는 거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전과 지금 어떻게 삶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어떤 삶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도 앞서 그 설명 사업 강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이 부의 사사분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아서 저 오른쪽의 수입을 만들려고 참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5년 전에는 저의 직장인으로서의 수입 그리고 투자 수입이 약간의 투자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더 늘어난 투자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이제는 훨씬 더 늘어난 사업 수입과 투자 수입을 통해서 정말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분 MJ 드마코라는 분인데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좀 책을 조금 읽으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분이 30대 억만장자로서 굉장히 큰 부를 만드신 분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를 5년 안에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죠.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저는 그 지름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산화라는 지름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